오늘은 4학년 3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롭게 몇 십으로 나누어 볼까요를 배워보았는데요. 오늘도 나누기를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를 지나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익힘책 과제는 익힘책 44쪽과 45쪽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자꾸 틀린다거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지난 시간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확인하기 전에 항상 먼저 스스로 해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 준비가 끝났으면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240 나누기 40의 몫을 구해보세요. 지금 40 곱하기 1, 4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40, 80, 120, 다음에는 160, 200, 240, 280, 32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0 나누기 40은 6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320 나누기 80, 80이 320에 몇 번이 들어가지 계산을 해보면 4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로셈으로 해결해도 좋고요. 아까 표에 있었던 것처럼 몇 번씩 묶어 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로셈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함께 써보면 이렇게 나머지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몫은 4,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두 번째로 330 나누기 60의 경우에는 5번의 묶음이 들어갈 것이고요. 30이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로셈으로 써서 계산해 보면 5는 이 가장 끝자리에 써줘야 되고요. 300 그리고 나머지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몫은 5, 나머지는 30이 됩니다.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나누어 주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300 더하기 30은 330. 원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잘 계산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 나누기 540의 경우에는 80을 6번 넣은 게 480, 7번 하면 56, 560이 되기 때문에 6 묶음을 사용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6을 써주고 480 빼주면 그래서 몫은 6, 나머지는 60이 됩니다. 이 식도 검산식을 세워보면 나누어 주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480 더하기 60은 540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몫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세요. 640 나누기 80의 경우에는
8, 8에 64이기 때문에 8이 되고요. 니은은 3, 5, 15 해서 5. 디귿은 5, 9, 45 해서 9. 280 나누기 70은 7, 4, 28 이어서 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써보면요. 리을, 니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513에 60 묶음을 넣으려면 6, 7에 42, 6, 8에 48, 6, 9, 54. 네, 8묶음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6, 8에 48, 480을 해주고요. 빼기 해주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누어 주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480 더하기 33 3, 1, 5 계산을 했더니 나누어지는 수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잘 해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깜짝 문제인데요. 몫이 같은 것끼리 이어보겠습니다. 78 나누기 6은 13이 되고요. 84 나누기 7은 12가 됩니다. 48 나누기 4도 12가 되고요. 36 나누기 3은 12, 91 나누기 7은 13입니다. 이것을 값에 따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수일이가 268쪽인 동화책을 매일 40쪽씩 읽으려고 합니다. 40쪽씩 며칠 동안 읽고 마지막 날에는 몇 쪽을 읽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268 나누기 40으로 풀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68을 40으로 나눌 때 몇 번의 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4, 7에 28은 너무 크죠. 그래서 6, 24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머지는 28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일이는 40쪽씩 6일, 마지막 날에는 28쪽을 읽으면 됩니다. 6번 문제는 실생활에서 720 나누기 90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레고 문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옥수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옥수수 720개를 수확했습니다. 한 상자에 90개씩 넣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몇 상자에 나누어 넣을 수 있을까요? 식은 간단하게 720 나누기 90이 되겠죠. 그럼 몇 상자에 나누어 넣을 수 있을까요? 네, 8상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몇십으로 나누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오늘은 몇십 몇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활용품을 팔아 색연필 60자루를 샀습니다. 알뜰 장터에서 12자루씩 묶어 팔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색연필이 몇 묶음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60자루에 색연필을 12개씩 묶으면 되겠지요. 먼저
이렇게 표로 함께 생각을 해보면 12개씩 3개 묶었을 때는 36자루. 그래서 24개가 남게 됩니다. 12개씩 4묶음을 했을 경우에는 12를 더해주니까 48. 그래서 60에서 48을 빼주면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키워서 5가 되게 되면 여기 또 12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곱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0이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60을 빼면 0이 되겠지요. 이 표를 풀어본 결과 12를 3묶음, 4묶음, 5묶음 해보는 과정과 남은 색연필의 수를 세보면서 몇 묶음이 될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5묶음이 되면 남은 색연필의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연필은 몇 묶음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식으로 적어보면 12 곱하기 5. 그래서 몫의 자리에 5를 써주고요. 5, 20, 5, 1은 5, 60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몫은 5, 나머지는 0이 되지요. 교과서에서 표를 채우라고 했던 이유는 한 번에 정확하게 몇 묶음인지 찾기가 어려워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60 나누기 12가 5라고 한 번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186 나누기 27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186 나누기 27의 몫을 어림해 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86과 27은 180과 30으로 어림하는 것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두고 보니까 6 정도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 때도 6이나 7 또는 5 이렇게 근접한 숫자들을 먼저 대입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힌트가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어림했던 숫자를 기준으로 6, 5, 7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곱하기 5는 5, 7에 35 해서 135가 되네요. 그래서 135를 빼주면 1, 5, 51이 됩니다. 27 곱하기 6은 162가 되고요. 빼주면 7로 계산을 해보면 27 곱하기 7, 49, 27에 14, 네, 189가 됩니다. 189는 186에서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6이 되고요. 6을 곱한 값은 162, 그리고 빼면 24. 그래서 몫은 6, 나머지는 24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몇십 몇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를 해주면 되겠지요. 162 더하기 24는 186. 나누어지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잘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몇십 몇으로 나누기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림과 그 어림한 값으로 가까운 값들을 계산해보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로 몇십 몇으로 나누기를 배워보았는데요. 그 과정들을 잘 기억하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나누기 12. 100과 10 정도이기 때문에 10이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 곱하기 10은 120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니까 하나 작은 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9는 9의 18, 108이 됩니다. 108을 빼주면 2.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몫은 9, 나머지는 2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255 나누기 36인데요. 250과 40으로 어림을 해보면 4, 6에 24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6과 7 또는 5 정도가 될 텐데요. 먼저 6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은 가로셈보다는 세로셈이 풀기가 쉬우니까요. 세로셈으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36 곱하기 6을 해주면 66에 36, 36, 18, 216.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큰 수를 한 번 더 하나 늘려서 해보면요. 6, 7에 42, 3, 7에 21, 252. 네, 7을 넣는 것이 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몫은 7, 나머지는 3이 됩니다. 지혜가 계산을 하다 멈췄습니다. 지혜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써봅시다. 지금 지혜가 168 나누기 24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래 쓴 수를 보니까 192입니다. 192는 168보다 커서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말은 목 부분을 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풀어보면 7 곱해보겠습니다. 4, 7에 28, 2, 7에 14, 168. 네, 그래서 바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몫을 1 크게 해주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7을 해주면 7, 8에 56, 7은 7, 12, 126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 있겠지요. 이렇게 몇십 몇으로 나누기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의 값을 어림해보고 이를 맞는지 확인해보는 단계를 통해서 나눗셈에 좀 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익힘책 46쪽과 47쪽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단계별로 어림, 확인, 검산 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단계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이 다음 단원들 그리고 나눗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